어떤 분들은 흔히 얘기를 하죠. 나이가 들면 아프기 마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면역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병이 생기고 나서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마음 편한 유해과는 어떤 병원인가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은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고요. 외과 전문의로서 간담최를 처음에는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췌장 같은 부분은 사실 치료가 쉽지 않고 또 발견이 늦기 때문에 생존율이 굉장히 낮죠.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물론 이제 평균이다 보니까 훨씬 더 오래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나쁜 경과 과정을 겪게 되고 또 회복이 잘 안 되고 해서 여명 기간이 굉장히 이제 짧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간도 마찬가지인 게 대부분의 간암들은 간 경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간암이 생기거든요. 간 경화라고 하는 거는 간의 기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간염 때문에 간암들이 많이 생겼는데 비알코올성 간 경화 때문에 암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간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니까 경과가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술은 굉장히 크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거든요. 수술하고 나서의 환자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외과 의사가 기여한 바의 보람을 느끼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 환자분들이 퇴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자분을 뵙기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이제 치료가 잘 되는 질병을 좀 외과적인 수술로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유방갑상선으로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유방갑상선은 치료가 굉장히 쉽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갑상선 암은 우리가 거북이 암이다, 뭐 천천히 자라는 암이다, 손을 안 대도 되는 암이다, 위험도가 낮은 암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수술의 경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유방암은 수술, 뭐 항암 주사,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유방암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존 기간이 점점 더 좋아지고도 있죠. 실제로도 많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보살펴 드릴 수가 있게 되고 또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유방갑상선 전공한 외과 의사로서의 보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또 보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다른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게 된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이제 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수술에만 이제 집중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는 수술한 결과로 당신은 암이 이제 치료가 됐고 암이 치료됐으면 얼마나 다행이냐, 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암은 졸업할 때가 됐는데도 몸은 왜 이런 상태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 대답해 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게 됐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찾게 된 게 영양학적인 이제 부분입니다. 비타민, 영양주사 이런 거는 수술이 최고지 뭐 그딴 주사 뭐 그런 약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던 완전 골수 외과 의사였는데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영양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외과의 전공을 할 때는 전혀 이제 눈에 띄지도 않았던 영양학적인 논문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되겠다 해서 여러 식단에도 실제로 도전을 해봤고, 이런 식단들은 일반인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적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요약이 됐죠. 그렇게 진료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추가가 되고 또 정리가 되고 간추려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모습이 됐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떤 진료를 보느냐? 그래서 유방갑상선도 제가 진료를 보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암 수술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암 환자분들도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여러 종류의 환자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율신경
자율신경의 문제들을 같이 이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우리 몸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척추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척추 상태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의 진료까지 지금은 이제 폭넓게 다 보고 있죠. 요즘은 척추 문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뻐근해, 불편해, 뭐 허리가 아파, 허리를 뭐 숙이지도 못하겠어, 뭐 이런 분들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많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자율신경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면서 다른 문제들이 더 얹혀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갑상선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갑상선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갑상선 때문에 피곤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는 갑상선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들도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도 그렇고 직접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하나에서부터 모든 게 다 파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끝도 없이 해결되지 않고 나는 계속 그 문제를 끝도 없이 안고 가야지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기는 하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을 꿰뚫어서 관통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해소를 시키는 와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마음의 문제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게 변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시키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NLP 과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모습이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병원 이름이 마음 편안 유외과거든요. 외과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선뜻 다가가기가 좀 어렵지만 마음 편하게 또 여기 와서 진료를 보고 몸이 치료가 되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경험을 가져보셔라 해서 마음 편안 유외과로 이름을 지어서 지금 이제 10년째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흔히 얘기를 하죠. 나이가 들면 아프기 마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외과인데요. 일반외과는 우리나라에서 7대 암 중에서 또 폐암을 빼고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고 암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의학이라는 것을 배웠고 익히게 됐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척추라는 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척추와 아무 관련이 없던 외과 의사가 척추가 너무나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레지던트 과정을 같이 겪었던 동기들, 선후배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죠. 우리가 이제 흔하게 다니던 병원들은 대부분 이제 의학 교과서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이제 전문의 과정, 박사 과정을 이제 따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다가 다른 분야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생소한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계속 섞여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보는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이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런 효과들을 이제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치료를 하는가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척추 배열을 맞추는 데는 물리적인 힘으로 배열을 맞추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도수 치료죠. 도수 치료를 조금 더 모방한 게 골타 치료, 뭐 뼈를 이렇게 막 때리는 한방 치료들이 있죠. 카이로프락틱의 흉내를 낸 치료법들이고요. 원조 할머니 뼈 해장국집을 그냥 따라한 그냥 감자탕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치료가 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고비를 넘기는 정도 수준밖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깊이를 가지려면은 인대가 직접적으로 이제 강화가 되어야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근육도 근골격계를 이제 잡아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근육은 쓸 때는 수축이 되고 쓰지 않을 때는 이완이 되어야지 되는데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근육은 늘상 수축에 있게 됩니다. 이런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운동을 조금만 하게 되면 다른 문제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척추는 관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관절이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팔을 쓰려고 해도 척추가 물려서 들어가고, 걸음을 걸으려고 해도 척추가 이렇게 이제 같이 물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척추는 여기저기 끼면서 내가 활동할 때 항상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부위가 됩니다. 그 중에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를 앓고 있는 거는 바로 목이에요. 근데 목 치료를 제대로 하는 곳이 없거든요. 왜 못하냐면 현대인들은 목만 고장 나는 게 아니고 허리도 동시에 고장이 나게 되고요. 등과 허리가 이어지는 이 부위,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어야지만 치료가 이제 되는 거죠.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예 그런 계획조차도 세울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죠. 도저히 그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없는 분들이 또 그렇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인대 강화 주사 치료예요. 말 그대로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인대를 강화시키면 근육에서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또 근육이 긴장을 한다는 것에 신경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경이 관여가 되어 있냐? 물론 이제 그 근육에 해당하는 신경이 관여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 뿌리가 다 척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죠. 나이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나요? 당연히 이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 이제 적용되어야지 되는 방법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용량도 조금 더 줄여야지 되고, 또 횟수들도 조금 더 줄여야지 되고, 또 이런 횟수들이 줄어든 만큼 좀 더 기간이 길어져야지 되고 하는 이제 방법적인 차이는 있지만,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이 생명이라는 것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공기, 물, 체온, 영양, 그리고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이 자율신경의 문제는 내가 인간이다 라고 하면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구성 요소 중에 뭔가 하나라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난 수학을 못하는데 대학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꼬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예방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하면 이제 예방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죠. 그러면 정작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는 손을 더 잘 씻고 마스크를 더 잘하면 코로나가 낫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와 예방이 다르다는 게 현대의학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 치료와 예방이 똑같아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실제로 질병이라는 것이 예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하루에 수천 개씩 생기거든요. 이 암세포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려면 면역이라는 것이 좋아야 되고, 물론 병이 생겼을 때도 면역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생기기 전에 면역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병이 생기고 나서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방과 치료의 방법들을 똑같이 하려면 남녀노소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되는 방법이어야지 되고, 그 상황에 조절은 조금 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 자체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기본 철칙입니다. 나이가 들어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회복력도 떨어져 있으시고, 제가 이제 말하는 자율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척추 부분들도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젊어도 많이 쓰게 되면 나이가 든 것과 똑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면서, 그 다음에 회복력을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여지고, 또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적절한 그 몸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지금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될 것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 편한 유액과가 이런 데야라는 걸 이제 소개해드리고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이런 치료가 뭔지, 내가 여기에서 치료받아도 되는 건지, 좋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치료하는 그 과정 중에는 약을 가능하면 쓰지 않고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리긴 하지만 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제 몸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다면 몸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보고 적절한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은 마음 편한 유해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마쇼에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쇼!